안녕하십니까?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성 주무관입니다. 매년 반기별로 품질관리인 여러분을 모시고 건강기능식품 민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품질 관리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민원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사항, 공전 개정사항, 표시기준 개정사항, GMP 개정사항, 그리고 온라인 품목 제조 신고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기능식품 법령은 시행령이 한 차례, 시행규칙이 두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일자 시행령 개정 사항에는 건강기능식품 안정성 및 이상 사례의 인과관계 등 조사 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 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이상사례 보고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폐지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계의 요청에 따라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에서 식품기사로 조정하고 제조업무 종사 경력도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제4조에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12월 26일자 시행규칙 개정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생산실적 보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만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직접 섭취하는 용도의 의약예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약예품 중 저함량 비타민, 건위소화제, 자양강장제 등의 제조시설이 해당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4일자 시행규칙 개정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신규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GMP를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 GMP 4대 기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사례 보고와 관련해서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보고해야 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설명회 종료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시간이 종전 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품질관리인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 대신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품질관리인들께서도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므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4차례의 고시 개정이 있었고 한 건의 행정예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9년 9월 24일자 개정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원료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5가지 영양 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가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들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3태 관리 규격이 신설되어 원료성 제품과 산화 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해 아니시딘과와 총산화가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글루코사민에 대해 비소 규격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에서 칼슘 흡수가 삭제되고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12월 30일자 개정사항입니다. 올해 12월 29일부터는 철분의 1회 섭취량이 30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철분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철분 함유 제품을 제조 중인 업체에서는 12월 29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포장용기 교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28일자 개정사항입니다. 인삼을 비롯한 20개 원료의 기능성분 함량 기준에서 최대 범위값을 삭제하여 최소 함량만 충족하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합이 2.5에서 34mg/g 이하의 범위로만 제조해야 했지만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2.5mg/g 이상만 함유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 최종 제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강에서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제형으로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형태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구강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제형이 확대되었습니다.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인정 기준이 키토산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었는데 키토올리고당으로서 3g인 경우에도 기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키토산 등 10개 항목의 시험법도 개정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시험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고시 개정된 7월 10일자 내용입니다. 기존 프로바이오틱스는 배양하고 건조된 이후에 제조가 가능했지만 배양만 하더라도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공전 반려유류 미생물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를 배양하여 제조한 반려유류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형에 따른 개별 인정형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2021년 7월 10일부터 추가될 예정입니다. 연질 캡슐로 제조한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 시 영업자가 시험 방법 타당성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사 시험 방법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 중 2021년 7월 10일 시행되는 사항으로 일부 원료의 기능성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대해 항산화 작용이 추가될 예정이고 인삼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베타카로틴 등 9개 원료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자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장평, 자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22년 1월 1일자 시행될 내용으로 한 가지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로만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주 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지표 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 내부에 들어있는 제품 설명서에 표시가 가능하였지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외부 포장지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벨을 새로 제작할 때에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될 내용을 참고하시어 표시사항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료의 표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
예시와 같이 주 원료와 기타 원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기타 원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기재하되 해당 원료의 함량을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타 원료에 대한 명칭, 함량, 사진 및 이미지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사항 및 표시 장소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해야 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가지 영양성분이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2022년부터는 주 표시면에 해당 영양정보 또는 기능성분 함량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 표시면에는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표시면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하고, 정보 표시면은 용기 표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포장하는 용기를 보시면 이렇게 소비자에게 보이는 상표와 로고가 기재된 면을 주 표시면으로 하고, 영양정보나 원료명 등을 기재한 면을 정보 표시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GMP 개정사항입니다.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탱크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조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온습도,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공조시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다른 장치로 공조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 새로 GMP 지정을 준비하시는 업체에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부터 작업장의 조도 기준을 220룩스와 540룩스 이상으로 수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여러 차례 안내드렸듯이 GM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기준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햇서평가처럼 GMP 정기평가도 불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 GMP 적용을 생활화하여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품목 제조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규격이 신설되거나 삭제 또는 기준이 변경되면 신규로 제조하는 품목은 변경된 규격에 따라 품목 제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품목은 별도로 변경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목 제조 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수수료 없이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GMP 업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변경 신고 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준 규격 변경에 따라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바꿔야 하는 경우 우리청의 포장지 연장 사용 승인을 받고 기존 포장지의 스티커 등으로 수정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난 6월에 품목 제조 신고 시 시험 성적서와 관련한 안내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품목 제조 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에 대해 시험 검사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했었는데 최근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품목 제조, 가공 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는 품목 제조, 가공 검사용으로 검사한 시험 성적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왼쪽 시험 성적서는 시험 검사 목적이 참고 또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어 품목 제조 신고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시험 성적서입니다. 반면 최근에 제출된 오른쪽 품목 제조용 시험 성적서는 시험검사 목적에 품목 제조 가공 검사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품목 제조 보고용 시험 성적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번호, 시험검사 목적, 발급 근거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품목 제조 신고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검사 의뢰 시 반드시 품목 제조 신고용 검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온라인 품목 제조 신고 입력 방법 안내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모든 온라인 민원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선택하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영업허가 번호 11자리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전자민원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여러분의 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중앙에 우리 회사 민원을 클릭하시고 다시 품목제조 신고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단의 담당 부서를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로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상단에서 최근 신청인 정보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영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품목제조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여러분은 품목제조 신고서를 직접 출력하시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화면 상단의 수령 방법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선택하시면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제조 신고서를 신속히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외부로 선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두 번째 탭 품목제조 기본 정보를 클릭하시면 제품명, 제품 형태 등 제품의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기타 원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명에 대한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업체의 제품명이나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 전문정보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이미 품목제조 신고된 다른 업체의 제품명이나 원재료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형태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13개 제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3개 제형 외에 새로운 형태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인정형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 구분에서는 원료성 제품인지 최종 제품인지 선택해 주시고 최근 추가된 사항으로 위탁 공정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위탁 제조 여부를 체크하시고 위탁 제조 업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품 단위에서 액상형 제품은 밀리리터로, 고체 제품은 밀리그램 또는 그램 단위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물 기재 비율은 100%로 맞추고 캡슐을 사용하는 경우 캡슐 기재 비율과 내용물 기재 비율을 합산해서 10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찾기 버튼을 눌러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 성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탭, 품목 제조 상세 정보입니다. 먼저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섭취 방법에는 사례에서 보듯이 하루 섭취 횟수, 섭취 시 용량, 즉 1일 1회 1포 15ml, 1일 3회 1알 200mg 등 단위를 기재하여 주시고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사항과 추가로 용기 또는 알레르기 성분 주의사항 등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장 방법은 파우치 밀봉 포장이나 PTP 포장, 스틱 포장, 병 밀봉 포장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포장 단위에는 예시와 같이 개별 포장 단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장 재질은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의 재질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은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업체에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성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혹 품목제조 신고서의 성상과 시험 성적서의 성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성상은 시험 성적서의 성상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된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고 제조 방법은 예시와 같이 업체에서 실제 제조 가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탁 공정이 포함되어 반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포장 방법과 운송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규격은 해당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따라야 하고 여러 개의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서 서로 기준 규격이 겹치는 경우 배합 비율을 고려하여 기준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 규격에 해당하는 붕해 시험 규격, 액상 제품은 세균수 기준, 원료성 제품은 납, 카드뮴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란에는 수출용 제품, 위탁 제조 회사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품목 제조 신고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료 성분 탭에서는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원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행을 추가해 주시고 구분해서 고시형 원료 또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선택, 원료명 아래 칸을 선택하시면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원재료명을 검색해서 선택하시고 배합비와 해당 원료의 기능지표 성분 함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은 기능성 원료의 기능지표 성분 함량을 제조 기준에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적정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해당 원료의 제조 기준 등 참고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홍삼의 경우 4년근, 6년근 또는 추출용매 종류 등 참고사항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를 입력하고 나면 기타 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기능성 원료에 해당하지만 기능성을 나타내지 않는 기타 원료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기능성 원료 확인란에 체크하셔야 하며 이때 함량을 기재하시면 일일 섭취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기타 원료의 경우 식품공전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식품 원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한적 원료인지 사용 부위가 정해진 원료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원재료의 학명 또는 이명, 사용 부위 등 원재료의 특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사용 기준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식품 추출물, 혼합 주스 같은 복합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복합 원재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경우 복합 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들의 배합비를 100%로 맞추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배합 비율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일일 섭취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값이 기준 섭취량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 적합으로 표시됩니다. 기타 원료의 경우 기준 섭취량 이하로 사용해야만 적합으로 표시됩니다. 단 적합이라고 표시되더라도 기준 단위가 그램, 밀리그램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설정한 단위를 확인하여 적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품의 배합비는 기능성 원료와 기타 원료의 합으로 100%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첨부 서류 탭입니다. 여기에 제조 방법 설명서, 원료 성분의 명칭 및 함량, 시험 성적서 등을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조 방법 설명서 작성 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포함시켜 주시고 작성 양식은 화면에서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기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품질관리인이 유통기한 설정에 애로를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실험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기한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품목 제조 신고된 제품과 7가지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실험 없이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7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 고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와 포장 재질 같은 경우에는 비교 제품보다 원료나 재질이 적거나 같은 경우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 제품에 비타민 C, D, E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가지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3가지 중에 한 성분을 뺀 1개, 2개를 포함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 비교가 가능하나 3가지 영양성분보다 더 많은 성분을 첨가하는 경우 비교가 불가합니다. 포장 재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품목 제조 신고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품목 제조 신고 해설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민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